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설 연휴 마지막 날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총선을 전망한다면 어느 한쪽도 일방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분위기가 반전된 것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바로 한동훈이란 정치 초보의 등장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총선을 불과 100여일 앞두고 등장한 한동훈은 기존의 여의도 문법이 아닌 새로운 문법으로 여의도를 뒤흔들었고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반 만에 국민의힘에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설 민심은 이대로라면 서울 탈환도 가능하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한 한 달 이후 과연 무슨 일이 있었고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이렇게까지 끌고 온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데 그냥 부담 없이 머리를 식히면서 흘려들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완패했죠. 국민의힘이. 선거에 패배하면서 갑자기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완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국민의힘만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서구에서 서울 민심을 표로 확인한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호떡집에 불이 난 듯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당은 패배의식에 휩싸였고 총선에서 100석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돌았습니다. 실제로 당 지도부에서 서울 총선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49개 지역구 가운데 단 6개 지역에서만 선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만 급했지 행동으로 뒷받침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입으로만 책임을 졌고 혁신위로 돌파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본인의 사태로 당을 쇄신해야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해법이었는데도 김기현 대표는 외면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책임론이 총선 공천으로까지 연결될 것 같으니 버티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영남권 중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등에 대한 희생을 강요했지만 아무도 화답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던 차에 대통령의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차례로 김기현 대표에게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불출마 선언 대신에 SNS로 당 대표직을 던지고 잠적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집권당 대표가 그 흔한 기자회견도 없이 SNS로 대표직을 던지고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김기현 대표가 퇴진하면서 기회의 문이 열렸고 그 문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장관으로 활동하면서부터 이미 보수 진영으로부터 각광을 받아오던 차였죠. 한 위원장이 장관 시절 보수 진영의 지지를 단숨에 결집시켰던 것은 다른 강요들과 달리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사움꾼들을 단숨에 제압하면서부터였습니다. 민주당 운동권 나팔수들의 억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꼴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던 보수 지지층에게 한 장관은 일종의 청량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체제로 접어들면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기존 정치권의 관행에서 탈피했고 국민들은 그런 한동훈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동훈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했죠. 한동훈 위원장에게 새로운 보수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위원장은 연초 국민의힘 시도당 신년 인사회를 다니면서 순식간에 전국구 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기존의 여의도 문법이 아닌 때로는 직설적이고 솔직한 어투로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얻었고 결국은 개인 지지율은 물론이고 국민의힘과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까지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는 상하 관계이면서도 업무적으로는 독립성을 인정받은 점이 확인되면서 한 위원장을 다소 불안하게 보던 윤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도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신년 대담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선거와 공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총선이 끝나고 보자고 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공천에서 윤심은 없다. 이렇게 거듭 확인하면서 공천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불협화음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한 위원장의 정치는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라는 말 대신
동료 시민 여러분이라는 말로 친근감을 심어줬습니다. 또 기존 정치인들과도 확실한 차별성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파격은 행사장마다 등장한 셀카 세레머니였습니다. 장관 시절 대구를 방문했다가 셀카 요청에 응하느라 열차 시간을 3시간 동안 늦추면서 시작된 셀카는 한 위원장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셀카를 찍으면서 매너 다리를 한다든가 또 사진을 찍으면서 일부러 구석자리에 위치하는 등 몸에 밴 매너는 한 위원장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각 시도당 신년 인사회를 다니면서 내놓은 지역별 맞춤형 인사도 한 위원장이 초반 기세를 장악하는 데 한 몫을 했습니다. 대구에 가서는 정치적 고향이라는 말로 보수의 안방을 사로잡았고 대전에서는 선거 승패의 키를 진 중원 그리고 부산에서는 프로야구 롯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1992 맨투맨 티를 착용했는가 하면 광주에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등 지역 정서에 파고들었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단기간에 급등한 것은 이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의 업무에 대한 긍정평가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로 부정평가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부정평가가 50에서 60%대 긍정평가는 30%에 그쳐서 한 위원장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장의 등장으로 서울을 비롯한 접전 지역의 분위기가 뒤집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총선 기간 수도권 접전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한 위원장은 뛰어난 이슈 선점 능력도 발휘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개발입니다. 한 위원장이 수도권 구도심에서 이 공약을 하자 이재명 대표도 다음날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놓았죠. 그렇지만 이미 한 위원장이 이슈를 선점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총선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들이 확신을 가지도록 할 수 있겠다는 약속도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천원의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프리미엄을 10분 활용해서 정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2배로 늘려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 메가시티도 호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원래 김기현 지도부 체제에서 내놓은 작품이죠. 그렇지만 총선을 앞두고 김포, 구리 등 접경지를 찾아다니면서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표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경기도 분도론 역시 메가시티와 반대되는 발상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이 제안했던 공약이라고 해서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사고의 유연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권 견제론에 맞서 띄운 86운동권 청산론도 국민적 관심을 상기시키는데 상당 부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민주당에 대해 확실히 선점한 또 하나는 정치개혁 이슈죠. 민주당이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는 불체포 특권 폐지를 비롯해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의원 정수 50명 감축, 출판 기념회를 이용한 부정한 금품 수수 관행 철폐, 그리고 중위층 소득 수준의 세비 등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당연히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며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이슈였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정권 지지론을 압도해오던 여론이 최근 들어 역전되는 양상으로까지 전개된 것은 민주당 대 윤석열 정부 또는 이재명 대 윤석열 대통령 구도로 흐르던 선거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 국민의힘 대 민주당의 구도로 만드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중반대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이 구도를 탈피하지 못하면 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불과 한 달 반 만에 이 구도에서 벗어나 비교적 긍정평가가 높은 한동훈 위원장 중심의 선거 구도로 만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거 지형을 인물 대결 구도로 만들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이재명 대표 저격입니다. 원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또 대결이 성사될지는 모르겠지만 86운동권 정치인의 상징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거기에는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전 의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런 화두를 던져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낙동강 벨트에서는 PK 중진들에게 과감하게 희생을 요구했고 당사자들의 수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같은 대결 구도와 중진들의 희생은 당 지지율 급등으로 연결되면서 설 연휴를 앞둔 여론조사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민의힘이 일당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으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구도가 분명히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180석 확보를 예상했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과반 의석 확보는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망은 어디까지나 전망이지만 어쨌거나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소장은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에서 22곳에서 승리할 것이고 서울 49석 가운데 과반은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 구정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 서울, 경기도, 인천에서 친묵의 나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조만간 안개가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심점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이 부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상관없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말을 부담없이 밝히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유독 서울에서 약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일부 지역구별 가상 대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울 탈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MBN이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 기준으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는 44%, 민주당은 35%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0대 36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개인적 수준에 머물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정당 지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어쨌거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점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고 이 같은 변화의 한가운데에 한동훈 위원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 역시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의 삭을 틔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